어이 달순해요 라이브입니다. 네, 달순의 라이브 프리미어리그 주말 프리뷰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정말 대단한 경기가 열립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다시 한번 맨시티와 만나게 됩니다. 맨시티는 우승 싸움에,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싸움에 정말 중요한 승부처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상대로 3경기 연속골을 넣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맨시티에게 지난번 8강 1차전 때 골을 넣었고 8강 2차전 때 2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맨시티 상대 2경기 3골을 넣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3경기 연속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한 5가지 정도로 저희가 한번 요약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손흥민 선수는 변함없이 주말 맨시티와의 경기 때도 선발로 뛸 거라는 겁니다. 자, 해리 케인은 여전히 부상으로 뛸 수 없습니다. 이선을 뛸 수 있는 라멜라 같은 경우도 지난번 몸 풀다가 또 다쳤대요. 케인도 없고 라멜라도 뛰지 못한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 말고는 지금 대체할 공격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손흥민 선수가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손흥민 선수는 이번 맨시티 경기에서 선발이 거의 확정적인데요. 이번에 만약에 선발로 뛰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20번째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발로 뛰는 경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모두 12골을 넣었는데 이 12골 모두가 선발로 뛸 때만 기록됐다는 겁니다. 교체로 뛸 때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적이 없어요. 자, 선발로 뛸 때만 12골을 몰아쳤던 손흥민 선수인데 변함없이 이번 주말에도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맨시티와의 경기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 골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리 케인이 이번 경기에도 못 뛴다는 그 자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해리 케인이 있을 때보다 해리 케인이 없을 때 실제로 많은 골을 몰아넣고 있는데요. 해리 케인이 다쳤던 1, 2월 사이에도 손흥민 선수가 4경기 연속골을 넣었었고요. 최근에 케인이 빠졌을 때도 빠진 경기에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해리 케인에게 집중되는 패스와 해리 케인에게 집중되는 슈팅에 있습니다. 해리 케인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를 포함을 한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들이 해리 케인에게 많은 연결을 해서 해리 케인이 많은 슈팅을 때릴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해리 케인이 많은 골을 넣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좀 이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반대로 해리 케인이 뛰는 토트넘을 상대하는 상대 수비는 어떨까요? 케인만 막으면 그 팀은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케인이 없을 땐 케인에게 집중됐던 패스, 케인에게 집중됐던 슈팅이 다른 선수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효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말에 맨시티와의 경기 때도 해리 케인은 뛸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상대 맨시티 수비는 누구누구를 막는다기보다는 전체를 막아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수비가 분산된다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야말로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감각입니다. 최근에 4경기 연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한 경기, 허더스필드와의 경기 때는 교체로 들어가서 바로 또 공격 포인트, 도움을 기록을 했죠.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맨시티만 딱 놓고 보더라도 2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맨시티를 만났을 때 그런 자신감, 최근 4경기에서 연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번 주말 맨시티와의 경기 때도 또 한 번의 어떤 공격 포인트를 손흥민 선수가 기록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맨시티의 상대성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그래픽은 지난 8강 챔피언스리그 2차전 맨시티와 토트넘의 포메이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가운데에 뛰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왼쪽과 오른쪽 측면 쪽으로 벌려 들어가면서 맨시티의 측면 수비수였던 워커와 맨디를 상당히 공략을 많이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맨시티의 측면 풀백들, 워커와 맨디는 굉장히 몸의 중심이 앞에 있는 선수들이고, 그 이야기는 굉장히 공격 전진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앞쪽으로 튕겨나와서 공격하라는 걸 좋아하는 선수들이면 자연스럽게 뒷공간은 열리게 됩니다. 뒷공간이 열리게 되면 그 열린 공간에서 손흥민처럼 좌우 공간 쪽, 측면 쪽, 뒷공간을 빠져들어가는 빠른 발과 결정력이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실제 8강 2차전 때 손흥민 선수가 누구 앞에서 골을 넣느냐? 워커 앞에서 골을 넣습니다. 맨시티의 지금 왼쪽 수비수인 진첸코는 여전히 지금 몸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델프가 나올 수도 있고 맨디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쪽에는 워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 지금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의 약간의 부상, 혹은 공격 전진성이 너무 지나친 풀백들이 존재했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그것은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도 그 이유를 맨시티 쪽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맨시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 토트넘 경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일단 4관왕의 가능성은 끝났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맨시티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우승입니다.
이 우승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러면 리버풀과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맨시티가 이 경기 끝나면 토트넘과의 주말 경기 끝나면 맨유와 주중 맨체스터 더비를 치러야 합니다. 목요일 새벽 4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으로 맨체스터 더비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주말엔 토트넘, 주중엔 맨유와 경기를 해야 되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 2연전이 리버풀과 하고 있는 우승 경합에 있어서 어찌 보면 마지막 승부,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맨시티는 이번 주말 일단 토트넘 경기부터 잡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맨시티의 홈입니다. 그러면 경기를 어떻게 할까요? 순위 다툼이 이렇게 치열하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적인 라인으로 해서 앞쪽으로 라인을 올린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역시 골키퍼와 최종 수비수 라인의 뒷공간이 넓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넓게 벌어지게 된다면 빠른 발과 결정력이 있는 마치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과의 경기 때 넓게 벌어졌던 뒷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주력으로 골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맨시티의 이번에 좀 공격에 대한 승리에 대한 그런 갈망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게는 뒤를 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 맨시티만을 상대로 해서 3경기 연속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 그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경기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자, 제가 지금 손흥민 선수 위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승리는 맨시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아마 맨시티가 이를 좀 단단히 몰고 나와서 이기는 쪽은 시티 쪽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에버튼과 맨유도 이번에 싸우는데 자, 근데 뭐 맨유도 지금 굉장히 급하잖아요. 맨유도 급합니다. 지난번 챔피언스 리그 때 이제 바르셀로나 원정 가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리그에서 이제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야 되잖아요. 리그에서 4위를 안에 들어야 다음 시즌 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올 수 있을 텐데 맨유가 급하긴 한데 상대가 에버튼인데 에버튼의 홈입니다. 에버튼이 최근에 홈에서 무진장 강합니다. 리버풀과는 최근에 홈에서 비겼고 첼시나 아스날은 홈에서 연속해서 최근에 잡고 있습니다. 근데 맨유는 스페인 원정을 갔다 왔죠.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홈에서 에버튼이 굉장히 강하고 최근에 선수들 폼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 경기 에버튼이 이긴다로 봅니다. 에버튼이 잡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맨유로서는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카디프와 리버풀 경기를 제가 중계를 하기 때문에 꼽아봤는데 자, 이 경기는 일단 리버풀 입장에서는 맨시티와 우승 경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좀 잡아야 되는 경기인데 리버풀은 근데 이제 약간 피로도는 있을 것 같아요. 포르투갈 원정을 챔피언스 리그를 좀 갔다 왔기 때문에 피로도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상대가 지금 강등권 싸움을 아주 심란하게 하고 있는 카디프입니다. 이 멤버의 최근의 구성, 공격력의 폭발력,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는 힘, 그다음 리버풀이 최근에 여러분들 패한 거 1월입니다. 1월 이후에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무리 카디프가 강등권을 벗어나고 싶은 갈망과 욕망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리버풀에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의 승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 3경기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좀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뭐 이 경기의 결과도 결과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아니라 손흥민의 토트넘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손흥민이 끌어가는 토트넘이 됐습니다. 이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사상 최초로 4강에 올라갔던 것처럼 리그 말미에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손흥민 선수는 현재 올 시즌 이제 20골을 넣고 있습니다. 한 골을 더 넣게 되면 자신이 세운 기록의 타이가 되고 2골을 넣게 되면 새로운 기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새로운 기록에 또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그러면 이번 주말에도 달순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따닥.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